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원이에요. 이게 한 병이. 영상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촬영한 것으로 실크로드에서 찾는 한민족 역사와 중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답사를 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4개 기업의 후원이 있었고 당진에서는 역사교사 1명이 배정되었는데 우영쌤이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인천에서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까지는 8시간의 비행 일정이 소요됩니다. 우리 일행은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3팀으로 나누어 곧바로 우르겐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히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거라 생각 안 하고 대충 찍은 영상이라 재미도 없고 화면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해해 주시길. 지금부터 7일간의 우즈베키스탄 여행 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하루 종일 이찬칼라에 있습니다. 히바 한국의 옛 수도였죠. 이 내성 건물에서 계속 돌았었어요. 이 성에 대해서 아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 히바 한국 수도로 만들어진 게 17세기 말이었고 저쪽에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미나레트들인데요. 그 미나렛 중에서도 무함마드 아민칸 미나렛이라 그래서 저게 미완성된 거래요. 완성을 못 시키고 그 왕이 죽어버린 바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바람에. 그리고 이 나라는 만약에 아빠 왕이 죽으면 아빠 왕이 세웠었던 미나레트를 그 아들 왕이 완성시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미완성된 상태로 있는데 저게 가장 이 히바 한국 수도 중에서는 제일 상징성이 높은 미나레트라고 합니다. 모처럼 자유시간이 조금 주어져 가지고 모자 사고 지금 외성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계속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기는 이슬람 국가라서 상점들도 다 일찍 닫는데요. 이건 게스트하우스네요. 별로 묵고 싶진 않습니다. 생김새가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딱 경제 상태가 진짜 우리나라 옛날 80년대? 얘네 나라가 화폐 단위를 숨이라는 화폐를 쓰는데 1달러가 9,500숨이래요. 근데 이 숨을 혹시나 만약에 우즈베키스탄 여행하실 분들 유의하셔야 되는 게 숨을 최대한 단위를 10,000숨이나 5,000숨짜리로 바꿔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러를 쓰는 것보다도 숨을 쓰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환전은 그때그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바가지가 심해요. 절대로 거스름 돈 안 줍니다. 그리고 흥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값이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잘못 알고 오면 진짜 눈탱이 맞기 딱 좋은 동네가 여기입니다. 샬롬. 애기한테 인사했어요. 못 봤나? 눈이 파란 색깔 애기였는데 물론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 좀 거친 친구가 오네요. 유목민의 피를 물려받은 샬롬.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즈벡에서 여행하실 거면 달러를 쓰는 것보다는 현지 화폐인 춤을 그것도 소액으로 조금씩 환전하면서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관광지에서 물건을 살 때는 흥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물건값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깎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진상을 떤답니다. 또 목소리 큰 거 하면 또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다라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또 어글리 코리안 되고 그런다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만 그게 참 힘든 거지만 흥정해서 물건도 사고 물건값도 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은 엄청 느려요. 여기 3G 씁니다. 3G가 이렇게 느린 건지 몰랐습니다. 엄청 느리더라고요. 계속 가볼까요? 2000칼라는 내성이란 뜻이고 이게 또 외성이 있대요. 근데 그 외성을 무슨 칼라가 성이래요. 성 무슨 D 무슨 칼라라고 부른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긴 하지만 사실 여기 이슬람이나 중앙아시아 쪽은 조금 약해요. 그냥 몇 세기에 여기도 엄청 헷갈려요. 이 동네가.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들이 특히 유목민족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얘들이 싸돌아다니고 막 짓밟고 다니고 죽이고 막 정복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거는 아미리 티무르 제국이 끝난 이후에 이 지역에 우즈베크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미르 티무르 시대 이후에 이슬람교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칸국들이 세워졌고 그 중에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일대를 3등분했었던 세 나라가 동쪽부터 시작해서 코칸드 칸국 그리고 중부의 부하라 칸국 그리고 서부의 히바 칸국 이렇게 세 나라가 세워져서 역사가 이어졌었다 라는 것까지 그냥 이렇게 도니까 좋으네요. 재밌네요. 이런 걸 봐야지. 맨날 무슨 신전, 사원 이런 거만 보면 되겠어요? 샬롬. 수줍어하네요. 또라이인 줄 알겠죠? 그냥 지나가는데 인사하니까 마트 여기 있구나. 마켓 구경할까요? 이 나라는 그 이슬람 교인이 85%인 나라라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잘. 소 아니면 닭밖에 없어요. 직화. 저런 거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 역사 조금 있다가 현대사를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치라멘. 얼마야? 가격이 안 써있어? 와, 이런 것도 진짜 싸네요. 6,500순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700원 하는 거예요. 800원 되겠다.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자꾸 쳐다봐가지고 못 있겠어요. 도망가야겠다, 빨리.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좀 전에 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기독교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이란이나 아니면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대요. 얘네가 그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91년도에 독립을 하거든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슬람 카리모프라는 사람이 독재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소련 공산당 시절부터 조금 이 동네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이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가 다민족 국가고 120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같이 사는 그런 나라라네요. 다민족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개 중에는 이슬람교인이 많고 그 이슬람교인들 중에서는 근본주의자 조금 급진적인 사람들 급진적인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소비에트 코뮤니즘 공산당 시절에는 소련 정부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힘을 못 쓰다가 이제 독립하니까 얘들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민주화도 요구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샬롬 아유 이쁘네요.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백과사전이나 책 같은 거 조금 아주 대충 훑어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카리모프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근데 카리모프라는 사람은 상당히 세속주의적인 독재 정권, 독재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자 이슬람교인들이, 무슬림들이 눈에 까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집니다. 2005년도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표현이래요. 안디잔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안디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타슈켄트에서 동북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잖아? 아무튼 그 근처래요. 근데 그 안디잔 마을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대규모 반 카리모프 독재정권 시위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시위를 하게 되고, 초반에 그래서 이 카리모프 독재정권이 그 무슬림 근본주의자 리더들을 몇 명을 잡아다가 뭐 구타하고 족치고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고, 이 시위를 카리모프 독재정권이 탱크로 아주 밀어버립니다. 진압해버립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카리모프가 안디잔 마을에서 대규모 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카리모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 안디잔 마을 학살 사건이 이 우즈베키스탄에선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표현으로 회자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지금도 되게 쉬쉬하고 있대요. 카리모프는 2016년에 죽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후계자가 된 사람이 미르히요예프라는 대통령. 이 사람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세속적인,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이제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당한 사람들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모르고, 보상 배상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아까 그 마트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어떻게 있냐? 당연하죠. 얘네들이 세속 정권이니까. 이슬람교를 믿긴 하지만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독재 정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이지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안디잔 마을에서의 그 민주화 운동,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근본주의 이슬람 혁명이라고 주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오히려 지금의 이 우즈베키스탄의 자유로운 문화, 비교적 뭐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이지만 문화적인 면에서의 이런 자유로운 개방된 풍토,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되었건 시민들을 그렇게 마구 학살하고 하면 되나요? 나쁜 놈이죠. 독재자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지 뭐. 여튼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이쁘게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트에다가 세워놓고 라마단을 지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뭐 그런 나라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유적지들이요. 다시 여기 돌아왔네요. 이런 유적지들을 돌아다녀 봐도 이게 완벽한 100% 이슬람교 유적지라고는 할 수가 없대요. 무슨 소리냐면,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 막 불교 양식도 같이 합쳐져 있고, 힌두교 양식도 합쳐져 있고, 이슬람 양식도 합쳐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도 좀 그래요. 여기도 과거에 그 다리우스 1세가 통일시켰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 이게 그 아케메네스 쪽 페르시아 시대부터 여기가 이미 뭐 화레즘, 그리고 뭐 박트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도시 이름이나, 기록에 따르면 도시 이름이나 지방 이름 이런 것들이 명명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또 페르시아 제국 하면 조로아스터교를 믿잖아요. 배화교. 그 조로아스터교의 흔적들도
아까 사원회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내성 이찬칼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건물 천정이 모듈임 천정 구조다. 그 모듈임 천정 구조를 국뽕맞은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막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었죠.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건축 기법. 그래서 그 모듈임 천정 양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발해가 고구려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한 증거다 라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그렇고 수능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쩔 수가 없죠.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실 그 모듈임 천정 구조 같은 것들이요. 우리 왜 저기 정월대 보름 때 막 쥐불놀이 하고요. 그리고 막 불타넘어 다니고요. 이런 거요. 그거 다 중앙아시아 풍습이 넘어온 거거든요. 조로아스트리아 양식들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만큼 이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 거죠.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의 밤 하늘이 점점 저물고 있네요. 너무 좋으네요. 진짜 오늘만큼은 조선일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고. 사실 지금 컨디션 좀 별로 안 좋아요. 감기 기운도 좀 있었고 운동하는데 지금 몇 달째 운동 중이었는데 몸 진짜 튼튼했는데 빌어먹을 당진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그냥 그 세게 한번 저번 주에 왔을 때 그거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안에 입안에 또 환절기 구내염까지 묻어가지고 지금 약으로 처발처발하고 음식 먹을 때 막 아프고 입속 아프고. 그래도 오늘 밥다운 밥을 점심때 돼서 먹었습니다. 사실상 어제는 기내식밖에 먹은 게 없었고 오늘도 아침에 그 호텔밥 완전 최악이었고. 그래도 현지 음식 먹었는데 아까 그래도 볶음밥 먹었거든요. 소고기 볶음밥. 그나마 그게 좀 나았어요. 이따가 잠깐 나올까요? 제가 사실 숙소를 지금 조선일보 직원분하고 같이 씁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틀째인데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이렇게 막 길게 할 새가 없었어요. 어제 오자마자 바로 자라 그랬으니까 3시간 잤거든요. 사실 지금 혼자 왕따예요. 혼자 다니고 있어요. 다들 짝지어가지고 왔는데 충남은 당진에 1명,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까 초등 쪽에 저보다 한두 살 좀 많아 보이는 젊은 여선생님 그분하고 또 신한은행에서 또 한 직원 10명 왔는데 걔네들은 또 지네들끼리 다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50대 60대 분들. 역사 선생님이니까 사실 근데 사실 오늘 와서도 되게 역사 유적지 보면서 깨닫고 느낀 점들도 많았어요. 이 지역의 문화라든가 유적이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게 많아가지고 밥사가 주는 묘미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걸 100% 휴양이나 관광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사유적 관광하고 휴양 레저를 반씩 해서 합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조합?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다녀야 돼요. 자유롭게 말도 하면서. 사람이 말하는 직업인데, 내가 직업이 말하는 직업인데 말 안 하고 계속 남이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애들 수업도요,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식 하면 안 돼요. 학생 중심으로 애를 토론도 시키고 해야지. 얼마나 애들은 말하고 싶겠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떠드는 것만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애들이. 그리고 이 히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 도시 왔을 때 아까 그러니까 타슈켄트 공항에서 우르겐치 공항으로 와서 우르겐치란 도시에서 다시 40km를 달려서 여기 히바로 온 겁니다. 근데 이 히바는 인구가 9만 명 정도고, 근데 원래 이 지역의 중심 도시는 우르겐치였대요. 근데 아무다리아 강하고 시르다리아 강이 시르다리아? 이 강이 이제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두 강이. 그 두 강 중 하나가 물줄기가 우르겐치 쪽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 구 우르겐치라고 하죠. 지금 우르겐치가 아니고 옛날 우르겐치. 구 우르겐치 거기가 그냥 망했답니다. 도시가. 그래서 그 물줄기 바뀐 곳을 따라서 재정착한 곳이 바로 이 히바래예요. 히바. 여기도 사실 원래 사막이었던 곳이 옥토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호텔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겁니다.